오늘 4월 27일 3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표 작성하는 걸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장을 하고 파일 저장을 했어요. 수검표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화면 하단에 보시면 1작업, 2작업, 3작업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걸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저는요 3작업에다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3작업에다 보시면 이렇게 1작업에다 입력해야 될 거를 3작업에다 입력하면 문제는 이제 채점할 때 감점이 무진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여기는 데이터를 전체를 선택해서 잘라내기 해서 제1작업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들어와요. 그럼 3작업, 이 3작업에 있는 건 다 지워졌고, 대신 이제 A 열너비는 다시 1로 조정해 주면 되겠죠. 1작업의 데이터를 보시면 정확히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작업에서 우리 못한 게 뭐냐면, 위에 제목 도형 그리는 거하고 요 상단에 결제란 만드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목 도형을 그려야 되고요. 제목 도형을 그려야 되고, 오른쪽에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이게 결제란을 만드는 걸 하는데, 결제란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제란을 만들어 보는데, 결제란 만드는 규정이 설명이 돼 있대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단 결제란을 미리 만들어 놓은 원본은 삭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결제란을 만드느냐, 이것도 책마다 약간 다른데요. 해보니까 여기다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 결제란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 상단 그림을 보시면 담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높이가 낮지만 결제 사인하는 나는 결제 박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 공간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아래쪽은 좀 높여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여기 두 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K는 건너뛰고 네 칸 두 줄을 잡아요. 네 칸 두 줄. 여기다가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선을 모든 테두리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는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을 하고 확인을 쓰겠죠. 확인. 확. 이를 쓰면 가로쓰기가 됐죠. 가로쓰기. 이거를 Alt 엔터 치면 세로쓰기가 돼요. 그다음 여기다가는 담당, 여기는 팀장, 여기는 부장. 그리고 확인 나는 좀 너비가 좁아요. 그렇죠? 너무 좁히면 글자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선에서 이렇게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결제란을 만들었으니까 이 결제란을 이쪽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엑셀의 단점이 이거예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보면은요, 이따구로 붙어요. 너비도 맞지 않고 높이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지에. 여기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림으로 결제란을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먼저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상단에 가시면 홈이라는 메뉴에 복사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떠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뭐 그림 비트맵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여기다 누르셔도 되고 여기 누르시 아무데나 누르시고 붙여넣기 누르시면 돼요. 붙여넣기 이렇게 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사가 됐잖아요. 그림으로요. 그래놓고 아무데나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 형태로 떠다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붙여야 되는데, 자, 저 상단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H부터 들어가 있어요. H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요 H부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H부터. 그런데 얘가 넓네. 그 여기를 좀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도 돼. 아니면 더 좋게 하려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조금 줄여. 그리고 얘를 다시 그림으로 복사를 한번 다시 눌러봐서 아무데나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붙는데 이번에는 비스무리하게 들어갔어요. 비스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이건 뭐 딱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 위아래 여백이 좀 남죠. 문제지는요. 근데 우리는 꽉 껴. 아니 삐져봐. 이거는 왼쪽에 보면 1, 2, 3번 줄이 있잖아요. 줄번호 1번, 2번, 3번 줄번호를 아무데나 조금씩 높여주세요. 이렇게 여기 세 줄을 좀 높여주면 여유있게 좀 들어갈 거라. 이렇게 그러면 임의의 공간에다가 결제란을 만든 거를 그림 형태로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지워야 돼요. 자, 지울 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위에 K 건너뛰어서 L, M, N, O 네 칸을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시면 네 칸이 통째로 사라져요. 그러나 결제란은 완성된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담에도 뭐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처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안 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댁에 가서 이거 한 3번만 연습하시면 척척 잘 됩니다. 10번 하시면 도사돼 있어. 도사. 처음이라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요 상단에 요 도형 제목 도형을 만들 거예요. 제목 도형. 근데 제목 도형을 보시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보이죠. 그림자. 시커머리한 그림자 같은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얘가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딱 보면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험지는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도형은 노란색을 칠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 노란색.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쪽에 아무데나 좀 클릭해 놓고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사각형 그룹이 있어. 사각형 그룹의 세 번째가 오른쪽 상단이 잘린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에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는데 지 반까지 왔어. 지 반까지. 문제지를 보시면 요 도형의 끝자리가 요 지 절반을 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략 지까지 지를 이렇게 넘쳐가면 안 돼요. 모자라도 안 되고 지 절반 정도만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그리고 일반 영화
박스 오피스 현황이라고 쓰시고 글자를 쓰시면 돼. 이렇게 글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칠해야 돼요. 도형이 노란색이고 글꼴이 굴림에 24포인트 굵게라고 돼 있으니까 글꼴은 홈에 가서 여기 가서 굴림을 직접 쓰셔도 되고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굴림이란 글꼴을 이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굴림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영어 지나고 나면은 우리말 글꼴의 앞부분에 나와 있대요. 굴림이라고 있거든. 이렇게 24포인트 그리고 가가가 첫 번째 가를 누르면 진하게 나와요. 가운데 맞춤이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요 여기에요. 여기 보면 가로 가운데도 있지만 세로 가운데도 해줘야 돼요. 세로 가운데 얘가 글자가 작았었어요. 글자가 작았을 때는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 가운데를 눌러줘야 박스 중간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24포인트를 해주면 되는데 글자를 먼저 크게 해버리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못 느껴요. 솔직히 이 글자가 작아 있을 때는 보시다시피 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크게 하시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항상 도형의 글자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화살표 누르셔서 노란색 표준색의 네 번째가 노랑이거든요. 글자는 검정색이죠. 글자는 검정색이에요. 그럼 홈에 가서 여기 있는 페인트통 옆에 있는 빨간색 가가 아니라 화살표 눌러서 검정색 테마색에 있는 검정 이렇게 눌러주면 검정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목 도형 그리고 결제란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도형을 그리는데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써 있어요. 아까 상단에 보니까 여기 상단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냐면은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이 도형의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뻗어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도형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도형 효과 화살표 눌러서 그림자. 그런데 오프셋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프셋. 안쪽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오른쪽이라는 게 없죠. 오프셋이란 말이 없는데 바깥쪽이 오프셋이에요. 바깥쪽에 첫 번째가 오프셋 아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오프셋 오른쪽. 이 오프셋 오른쪽을 눌러주면 그림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된 게 나타나요. 이렇게만 하시면 240점 중에서 120점을 취득하신 거예요. 이제 계산 작업 6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120점이 완료가 된 거죠. 이제 수시로 우리가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저장 눌러서 저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셀은 6개 문제는 계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 전송하는 과정을 연습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내 문서에 저장되어 있나요? 그럼 이건 좀 이따가 마저 해보고요.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 홈페이지. 시험 절차가요. 시험 절차가 첫 번째 답안을 먼저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답안을 무작정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죠. 데이터 입력하고 저장을 하고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저장 후에 반드시 전송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전송하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에 보시면 자격증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격증 자료실. 자격증 캘린더 옆에 자격증 자료실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공지사항이 쭉 있는데 공지사항 밑으로 내려가면 코아스 수험자 답안 전송 연습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코아스 수험자 답안 전송 연습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코아스 수험자 연습용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화면 밑에 다운로드가 되거나 뭐 저장할 거냐 실행할 거냐 열기 누를 거냐 그러면 열기를 하세요. 실행을 하시면 돼. 자, 여기 코아스 수험자 연습용이라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밑에 이렇게 코아스 수험자 연습용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그냥 실행하시면 돼.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시면 돼. 그러면 화면에 뭐가 뜨냐면 연습용 시험 과목 선택이라고 떠요. 이렇게 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저 원서 접수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시험이 9시다. 그러면 9시 10분 전에 입시를 먼저 하셔야 돼. 한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미리 입시를 하셔야 돼. 그러면 10분 정도 남겨놓고 감독관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볼 거는 엑셀 볼 거잖아. 엑셀. 그럼 한글 엑셀을 클릭하시고 GTQ는 그래픽이니까 상관없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자 이름 쓰는 날이 있어요. 이름 쓰는 날. 여기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쓰세요. 각자 이름을 쓰시는 거야. 이건 연습용이니까 홍길동이라고 해서 상관없지만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선택을 누르시고 나면 수험번호 입력하라 그래요. 수험번호. 그럼 우리가 1, 2, 3, 4, 5, 6, 7, 8이라는 임시번호를 쓰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근데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서 해야 돼요. 근데 뭘 안 되면 감독관을 부르면 손을 들면 감독관이 와서 다 조치를 취해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확인을 누르면 거기서 이렇게 떠요. 수험번호 실제 수험번호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우리는 2016으로 보는 거니까 2007 이상이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수험번호는 1, 2, 3, 4, 5, 6, 7, 8이고 수험자 이름은 이정민이고 엑셀로 시험을 보고 이거 맞습니까? 라고 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런 창이 상단에 이런 창이 하나 뜬다고. 답안 전송하는 파일이 하나 화면이 하나 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거 뜨기 전에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화면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키보드도 뭐도 아무것도 작동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뭐를 하느냐? 감독관이 신분증하고 수험표를 가지고 이제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문제지를 나눠줘요. 나는 엑셀을 시험을 보는데 옆 사람은 파워포인트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다 일일이 수험번호에 맞춰서 문제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으면 국가 자격 시험 규정에 의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자격 시험을 시작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화면에 확인 버튼을 누르라 그래요. 그럼 그걸 딱 누르는 순간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답안 전송하는 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엑셀을 실행하는 거죠. 엑셀을 실행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우리가 이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원래는 그냥 저장을 눌러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문서에다 멋대로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가지고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여기 내 문서에 가보시면 ITQ란 폴더가 생겨 있어요. ITQ란 폴더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ITQ란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반드시 ITQ란 폴더에다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지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문제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내 PC에 있는 문서라는 폴더에 ITQ라는 폴더에다 저장하세요라고 써 있거든요.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감독관이 그래요. 최초 전송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답안 전송을 눌러요. 그냥 답안 전송을 누르면 제가 답안 전송 눌러볼게요. 답안 전송 누르고 전송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실제로 답안이 ITQ라는 폴더 안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있다고 나와 있고 전송을 누르면 전송을 성공하였습니다라고 떠요. 그리고 얘를 닫아. 그리고 마저 입력을 해. 근데 감독관이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시고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저장 한번 해주고 또 아까 있는 그 화면에 있는 전송을 또 눌러. 계속 확인 누르고 또 답안 전송을 누르면 우리가 내용이 바뀌진 않고 그냥 똑같은 걸 한번 더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뜰 수가 있는데 전송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감독관 컴퓨터에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2번 전송했는지 3번 전송했는지가 다 나타나요. 카운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하던 거 멈춰주시고 저장하고 전송을 꼭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화면이 멈춰버려. 하얗게 되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못 만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소지품 들고 퇴실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감독관이 답안을 전송받은 걸 가지고 본부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시험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거 본인이 누르진 않아요. 감독관이 이제 감독관 컴퓨터에서 답안 전송을 누르게 되면 수검자 컴퓨터가 일제히 껐다 켜져요. 다시. 그럼 내가 작업한 데이터가 다 사라져요. 자동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책자에는 설명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뭐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모르면 손 들면 돼. 그런 감독관이 와서 뭐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아까 뭐 저장하고 전송하라는데 뭔 말입니까? 그러면 요 화면에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사가 이 감독관이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종료했거든요. 종료하는 건 상관없어요.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상관없고요. 이거는 언제라도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되는데 매번 하려면 귀찮지.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하시고 나서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문제지를 보면 감점 포인트가 괄호에 1이라고 돼 있고 상형 횟수 순위가 괄호에 2라고 돼 있는데 1,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괄호 1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괄호 1이 아니라 1번 문제, 오른쪽은 2번 문제라는 뜻이에요. 1번 문제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점 포인트는 코드 끝자락이 이제 1이냐 2냐 뭐 이렇게 3이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몰입감, 2면 즐거움, 3이면 상상력이라고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수라는 함수하고 라이트라는 함수 두 가지 함수를 반드시 사용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문제지에 써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계산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근데 펑션을 사전을 다시 찾아보면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그러니까 함수는 뭐냐면 어떠한 기능이에요. 어떠한 기능. 그런데 이 함수라는 게, 펑션이라는 함수를 수학과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그 밖에 다른 데서는 다 기능이라고 불러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 키도 있고 F12번까지 키가 12개가 있잖아요. 그게 펑션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그 펑션 F1번을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 기능 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기능이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떠한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믹서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재료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누르면 곱게 갈아지는 거죠. 그게 믹서기란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은 는이라고 써요. 는 믹서기 괄호 열고 인삼 꿀 요구르트 이렇게 해서 엔터를 탁 치면 인삼 주스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인삼 주스. 는 쿠쿠에다가 쌀 넣고 물을 넣어서 뚜껑을 덮고 시간이 되면 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밥. 쿠쿠가 엑셀에서는 밥하는 함수, 믹서기는 엑셀에서는 뭔가를 갈아내는 함수. 근데 우리가 밖에서는 어떤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텀블러의 기능은 차가운 거나 더운 거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보온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흔들면 물이 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텀블러는 기능 중에 보온 기능도 있어야 되고 밀폐 기능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텀블러를 우리는 어떤 기능이라고 부르지만 수학이나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수가 뭔지 라이트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험에는 함수를 명시를 해요. 자, 지금 함수가 하나,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 감점 틀려.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로 처리해. 근데 여기 두 가지 말고 제3의 함수를 하나 더 추가했다. 그럼 틀린 거야. 함수는 최대 3개까지 지정을 해요. 3개까지. 3개까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야, 이거 믹서기에다 놓고 좀 갈아라. 근데 믹서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일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프라이팬의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뭐 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주방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아실 거란 말이야. 저는 엑셀에서 이런 기능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월한데, 저도 처음부터 엑셀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씩 외워서 나간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식하지만 그냥 외워야 돼요. 기능을 외워야 돼. 기능을. 텀블러는 어떻게 사용한다?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넣고 뚜껑을 덮는다.
계속 갖고 다니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용물을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데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늘어.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코드의 뭐 오른쪽 끝자리에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1일 때는 뭐라고 하고 2일 때는 뭐라고 하고 3일 때는 뭐라고 하라 그랬는데 오른쪽이 이제 마지막 글자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라이트 함수. 그러니까 는 라이트를 쓰고요. 제가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데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라이트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코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이니까 이건 결과가 뭐가 된다? 1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잖아. 오른쪽에서 한 글자. 그러니까 라이트 함수는요. 문자에서 여기 이제 글자 수를 써요. 글자 수. 그러니까 특정 문자의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잘라 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였냐면은 코드였단 말이에요. 코드. 그렇죠. 코드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수함수는 뭐냐 이거 또 추수함수 설명드릴게요. 는 추수는 뭐냐면 어떤 값에 따라서 이 값이 1일 경우가 있고 값이 2일 경우가 있고 값이 3일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254일 경우까지를 써요. 이 값이 500 안 돼. 254까지만 인식을 해. 그러면 아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까 이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몰입감이라고 했죠. 몰입감이라고 표현해 주려면 이면 뭐라고 하래요? 이면 즐거움이라고 써 있잖아. 즐거움. 문제지에 즐거움이라고 돼 있고요. 3이면 뭐라고? 상상력이라고. 상상력.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요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코드? 요 값 대신에 이 함수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 코드가 자세히 보시면 B의 5번째 셀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B의 5번째라고 이게 정답이야.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거를 이제 엑셀화 해야지. 엑셀이 알아듣게끔 말을 고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쓰면 알아듣는데 엑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얘는 1이니까 몰입감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이 아니고 2도 아니고 3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떤 건 상상력, 어떤 건 즐거움 다 다르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메모장에다 써드렸잖아. 메모장. 여러분은 이거를 연습장에다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은 인쇄물이 여기다가 비어있는 자리나 어디다가 이렇게 뭐 공초에다 메모를 하시겠지만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 연습장을 꺼내놓고 제가 이렇게 필기한 것처럼 연습장에다 쓰셔야 돼.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썼잖아. 연습장에다 이렇게 썼잖아. 이거를 보고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습이 충분히 되거라면 연습장에다 안 쓰고 직접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금방 되지는 않아. 근데 일반적인 책자에는 이거를 쉽게 설명한다고 막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따라해 보면 더 어려워.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그리고
처음에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 넘어가면 결과만 보여. 이렇게 결과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는 뭐라고요? 어느 글자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잘라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 이게 만약에 레프트는 뭐가 돼요? 레프트 왼쪽에 있는 글자를 잘라오는 거죠. 그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 왼쪽에 몇 글자도 있으면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함수도 있어요. 다 있어.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기능. 그러면 뭐 딱딱한 거를 가는 믹서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딱딱하지는 않지만 쉽게 섞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떤 도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란 풀을 때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건전지 집어넣고 하는 거, 충전기 해갖고 이렇게 버튼 누르니까 뺑뺑 돌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사다 놨어요. 근데 안 써. 그냥 젓가락으로 휘 젓는 게 편한가 봐.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많이 알아둬야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 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처음 배울 때 어려운 것처럼 엑셀도 함수를 하나씩 배워나갈 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답이 풀려나가면 재미가 좀 있습니다. 1번 문제 제가 메모해 드린 거 연습장에도 잘 옮겨 적으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시 49분이니까 11시에 시작할게요. 함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좀 볼까요? 함수의 종류가 얼마큼 많으냐면은 엑셀에 가면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식. 저 상단에 수식에 가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참조함수, 수학계 함수, 통계적인 함수 이런 게 있는데, 재무함수는 안 나와요. 재무함수는 2급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1급에는 나오더라고요. 1급에는. 근데 아주 쉬운 것만 나와요. 어려운 건 안 나오고요. 논리함수에서는 뭐가 나온다라는 거 지금 설명드리면 머리만 복잡해 주니까 다음에 제가 정리해 드릴 테고요. 문제는 아까 우리 입력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는데, 입력한 데이터를 실제로 여기다 입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저는 이제 이걸 복사해서 붙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 직접 쓰는 거죠. 는 추수,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그리고 여기 코드 한 글자 가로 닫고 콤마, 아까 뭐 몰입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이거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다운표로 반드시 해야 돼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1번 일단 여기 입력을 해보세요. 얘를 입력을 하셔야 돼. 아까 요거 문제였죠. 요거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가로 열고 B 다섯 번째 콤마 1 가로 닫고 콤마, 요 사이는 저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한 칸씩 띄었지만 두 칸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 사이사이를 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띄는 거예요. 저도 시험 볼 때는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괄호를 닫고 엔터를 탁 치면 결과가 숑 하고 여기에 나타나요. 그럼 나머지 7개를 마저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만 입력한 거잖아요. 하나만. 나머지 입력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 데이터가 8건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입력을 했는데 나머지 7건이 남아 있는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본 사람이 60만 명인데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계산하면 나머지 59만 9,999명을 또 마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말지. 수험자가 60만 명이 다행이지 100만 명이면 어떻게 돼? 100만 번 입력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엑셀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답이 있는 데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모서리에 녹색 사각형 점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 녹색 사각형 점을 마우스로 눌러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야 이렇게 쭉 여기까지. 마우스를 딱 띄면 답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답이 나온 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사각형 녹색 점이 있는데 얘를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근데 사실은 드래그 하지 말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우리는 밑에 두 줄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드래그를 해야 돼. 드래그 이렇게 해. 근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테두리 선이 굵은 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몰입감이라는 글자 위에 감정 포인트 위에가 굵은 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사이가 굵은 줄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 지금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 여기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유지되어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눌러야 돼요.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면 테두리 선이 살아나고 결과만 쏙 들어가.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누른다라는 거. 엑셀은 두 번 만에 하는 거야. 두 번 만에. 자, 처음 데이터 입력하고 처음 거 계산했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훑어.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면 우리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눌러야 돼요. 얘랑 보시면 어디는 굵은 줄이고 어디는 굵은 줄이고 어디는 얇은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 이거를 이대로 제출하면 감점돼요. 선이 안 맞았거든. 그럼 이거를 블럭을 잡아서 선을 다시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이 옵션에는 이 아이콘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정리가 딱 되더라 이거지. 항상 두 번 만에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엑셀 기초 과정을 정상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도 꽤 오랜 시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하나 나오면 자동 채기를 쭉 한다라는 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순위 상형 횟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상형 횟수가 제일 많은 게 뭐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그다음 얘가 2고 얘가 3인 것 같고 얘가 4 5 6 7 8 여기는 숫자만 보고 제가 8개 데이터를 제 눈으로 보면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이게 8개니까 망정이죠. 60만 명 수험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알 빠져요. 아니 하다가 화병으로 사망한다고. 데이터가 8개 아니라 80개만 되면은요 순위 못 구해요. 육안으로는. 그러면 순위를 구해주는 기능을 호출하면 되잖아. 그게 함수죠. 그렇죠? 그게 랭크라는 함수예요. 랭크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요런 앰퍼샌드 연산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 랭크.eq라는 함수를 쓰면 결과가 숫자로 출력돼요. 그러니까 이제 1하고 나오든지 5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위, 2위라는 글자가 출력돼야 되거든. 위자가. 이거를 앰퍼샌드로 결합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요. 는 안녕 이란 글자하고 하세요란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을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안녕이란 두 글자하고 하세요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을 하면 앰퍼샌드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두 개가 묶여 버린다고. 앰퍼샌드는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단순해요. 그 랭크라는 함수가요. 되게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다가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클릭하고요. 는 R이란 글자를 누르면 R로 시작하는 함수가 쫙 떠요. 그럼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rank.eq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처음에는 rank.eq라고 이렇게 다 썼는데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R을 누르는 순간 R로 시작하는 함수가 보이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흉하고 입력이 마무리가 돼요. 입력이 돼.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rank.eq 괄호 열고 넘버, ref, order라는 세 가지 옵션이 들어있죠. 그게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 문법이 어떤 거는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두 가지도 있고 얘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떤 건 괄호 안에 네 가지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넘버가 뭔지 ref가 뭔지 order가 뭔지를 모르잖아 아직은요. 그렇죠. 그래서 자습서를 좀 불러볼게요. 자습서. 자, 잘 보세요. 는 rank.eq 괄호 열고 쓰고 나서 이 밑에 설명서를 호출하는 게 요겁니다. x 체크 fx라는 글자 보이세요? 여기 는 rank.eq 괄호 열고라는 글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수식 입력 줄인데 그 옆에 fx라는 글자를 누르면은요 이게 얘 설명이 떠요. 설명서가 이렇게 뜬다고. 설명서가 뜬다고. 그러니까 넘버, ref, order라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넘버가 뭐라고 써 있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뭐를 갖고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개봉일로 순위를 구하래, 스크린 수를 갖고 순위를 구하래, 상영 횟수를 갖고 순위를 구하래요. 상영 횟수였죠? 그럼 상영 횟수를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ref 넘버는 해결된 거야. ref는 뭐냐면 리퍼런스의 줄임말이에요. 리퍼런스 참조. 자, 상영 횟수가 218번 상영을 했으면 순위가 몇 등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상영 횟수가 218번을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나만 알고 있으면 모르잖아. 다른 극장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극장이 어디야? 나를 포함한 여기죠. 나를 포함한 이 8개 극장에서 218번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로 크냐라는 걸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블럭을 잡아야 돼. 이렇게. 보세요. 엄마 나 3등 했어요. 그러면 네가? 네 3등 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전국에서? 아니요. 그럼 전교에서? 아니요. 그럼 니네 반에서? 아니요. 그러면 우리 분단해서요. 그러지. 몇 명인데? 4명이요.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1등을 하던 100등을 하던 간에 나와 비교할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리퍼런스예요. 리퍼런스. 자, 그리고 오더를 클릭하면요. 큰 숫자가 1등이에요? 작은 숫자가 1등이야? 상영횟수 숫자가 커야 1등이에요? 작아야 1등이에요? 대부분은 큰 게 1등을 많이 하죠. 장민환 선수, 역도 선수도 무게를 많이 올리니까 금메달을 딴 건데 반대로 박태환 선수는 수영 기록이 작아야 1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더에다가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 큰 게 1등이란 뜻이에요. 0이 아닌 다른 값을 쓰면 뭐 100이라 쓴다 이렇게 되면 작은 게 1등.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큰 게 1등이니까 안 써도 돼.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랬더니 2등이다. 2라고 수식 결과가 2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2등이 되긴 됐어. 아까 여기 얘가 257이 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 얘를 자동체계 한번 해보면요.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어라? 1등이 왜 이렇게 많아? 1등이 셋이나 되네. 3등 2개, 2등 2개, 1등이 셋 나오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가 1등이고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그리고 아까 4등, 5등, 6등, 7등, 8등까지 다 순서대로 나왔는데 결과는 1등이 3개고 2등이 2개고 3등도 2개고 이상하게 나온 거야. 이유가 있어요. 계산은 정확히 했는데 참조를 잘못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ESC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68 여기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상하게 됐어. 이 빨간 박스가 이상하게 나왔어. 아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는 랭크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참조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가 틀렸냐 한번 볼게요. G의 다섯 번째가 여기 218이라는 상형 횟수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엑셀에서는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G의 다섯 번째 그러면 저 218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사람은 이렇게 썼지만 엑셀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왼쪽에 있는 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G의 다섯 번째가 왼쪽 세 번째 거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빨간색 G5부터 G12는 뭐냐면 왼쪽으로 3번 가서 그로부터 8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왼쪽에 세 번째 거 네 79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8개 아니죠. 8개는 항상 얘가 8개잖아. 얘도 보세요. 얘. 왼쪽에 세 번째 거 얘 11입니다. 너를 기준으로 밑으로 8개 아니잖아. 이 8개가 아니라 항상 이 8개여야지. 이 8개 여기. 그렇죠. 그럼 8등이 맞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G의 5이라고 썼지만 엑셀은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세 번째 거 그로부터 8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다 키보드로 쓰는 이 명령하고 엑셀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소통 방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지울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는 R A N K .eq 가로 열고 아까 여기 자습서 부른다 그랬죠. FX를 눌렀어요. 눌러서 이렇게 열렸단 말이야. 이때 넘버는 218 왼쪽에 세 번째가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REF가 이렇게 아까 블럭 잡았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첫 번째 거는 왼쪽에 세 번째부터 밑으로 8개는 맞는데 그 다음에는 왼쪽에 세 번째 73서부터 11 밑에 있는 여기 글자까지 8개가 된단 말이야. 그 마지막에는 얘는 여기 11서부터 밑으로 8개니까 엉뚱한 데이터를 잡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엑셀아
내가 지금 블록 잡아준 요거 REF라는 이 영역은 항상 이 8개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F4번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한번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꽝꽝꽝꽝 찍혀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F4번 키 눌렀던 거 기억나세요? 조건부 서식할 때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처음 데이터를 써주고 나서 F4번 키 2번 누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러 표시가 앞뒤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러.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할 거예요. 자동 채우기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화살표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1등이 3번 나오고 2등이 2번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순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 빨간색은 아까랑 달리 항상 8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아까는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8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항상 이 상형 횟수 전체 8개만이 범위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달러 표시가 이렇게 꽁꽁꽁꽁 해야 되더라 이거지. 이걸 우리는 절대 참조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F4 키를 눌러서 F4번 키를 눌러서 첨조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전 몰랐었어요. 이거를. 이거를 설명해 놓은 책도 없었어.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는요. 이걸 몰라가지고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보라 그러면 딱 답이 되는데 연속 문제가 있잖아요. 한 개도 못 푸는 거야. 요 달러가 무슨 뜻인지도 설명이 안 나와 있고 그러다가 어느 행사장을 갔는데 행사장에 모이셨던 분들이 엑셀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지 야 절대 참조 뭐 달러 표시 들어가는 건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래 나 그거 모르겠는데 너 알아 하는데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갔다가 끝나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이야기 나눴던 걸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해봤더니 답이 착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5번째라고 표현했지만 엑셀은 지혜 5번째가 아니라 왼쪽에 3번째, 오른쪽 거,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이지. 참조 방식이요. 셀 참조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대 참조는요 이렇게 써요. 그냥 A의 첫 번째 셀 이렇게 하고 쓰고 절대 참조는 달러 A에 달러 1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 양쪽에 들어가요. 혼합 참조는 달러 표시가 하나만 들어가. 왼쪽이든 오른쪽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 혼합 참조고 양쪽에 들어가면 절대 참조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그냥 지금 이게 지나가면 평생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엑셀 창에다가요. 이쪽에 비어 있는데 아무데나 놓고요. 환율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환율. 아무데나. 여기다가 이제 달러를 쓰고 원화로 바꿀 거야. 화폐 교환소에 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500달러를 환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1200달러 환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55달러 환전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100달러를 바꿔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환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1327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00달러를 가져온 사람은 1327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는 500짜리 선택하고 곱하기 1327원 환율을 선택을 해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66만 3,500원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면은요, 1200달러 가져온 사람은 한 푼도 없는 거고 100달러 가져온 사람은 6,63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이상한 계산이 된 거야. 보세요. 얘는 500달러 곱하기 1327원이 아니고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야. 얘는 뭐냐면 왼쪽 거 곱하기는 맞고 위에인데 위에가 없죠.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200 곱하기 0을 곱하니까 0이 된 거고, 여기는 왼쪽은 55인데 위에는 글자잖아요. 글자. 숫자랑 글자랑 곱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류가 난 거야. 얘는 왼쪽 100달러에다가 1327원을 곱한 게 아니라 66만 3,500원을 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거는 맞아. 왼쪽 거는 맞는데 위에가 아니라 항상 요 자리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는 왼쪽 거는 맞고 곱하기 1327원 자리를 클릭했는데 항상 이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F4번 키를 눌러. 그럼 달러가 꽝꽝 찍혀요.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체결해주면 답이 착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써 있는 책도 아니고 영어로 되니까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하고 얘를 참조하는데 달러 표시가 찍혀야 된다는데 이게 뜻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자, 는 요거 왼쪽 거는 맞아요. 곱하기 위에가 아니라 항상 1327원짜리를 곱해야 되니까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고정시킨다. 절대 위치를 고정시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 체크를 해주면, 그렇다고 얘를 이거랑 일일이 숫자값으로 곱해주면 답이 돼. 일일이 딱 곱해주면 답이 되는데, 4개니까 4번 하면 되지만 이거를 100번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셀 참조를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자동 체기만 해주면 해결이 다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혜 5번째 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란 뜻이고, 이거는 그 왼쪽으로부터 아래로 8개를 포함하는 건데, 이 방식이 아니라 절대 참조 이렇게 바꿔줘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rank.eq라는 함수가 나오면 항상 달러가 찍힌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랭크. 그 다음에 여기 vlookup 함수가 나오는데, 이 vlookup 함수를 쓸 때도 F4번 키를 누를 때가 있어요. 시험에. 뭐 이런 거는 안 그래. 이런 거는 안 그러는데, 아까 rank.eq에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게 꼭 나오더라 이거지.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12세 이상 관람 가능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다섯 개인가요? 12세 이상 관람 가능 개수가 5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 자, 지금
요렇게 이용하면은요. 요렇게 이용하면 결과가 1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틀렸고요. 이건 틀렸고 1위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결과에다가 위자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앰퍼샌드 하고 위자를 결합해 주면 돼. 이렇게. 요 사이를 붙이던 얘를 떨어뜨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1위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요 결과랑 요 글자랑 두 개를 붙이세요. 글루건처럼 붙이세요라고 하는 게 앰퍼샌드 결합 연산자예요.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가서 앰퍼샌드 몇이라고 출력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동 채우기 해주고 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해주시면 정확히 쫙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지.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세 이상 관람 가는 개수를 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건부 개수를 쓰는 거. 조건부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8건이 들어있는데 8개 중에서 전체 관람가는 몇이고 15세 이상은 몇 개고 12세 이상은 몇 조건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dcount a라는 함수를 쓰래요. dcount a. 이거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러니까 조건부 개수를 세는 함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ount if라는 함수도 있고 한데 그걸 쓰지 말고 dcount a라는 걸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전체가 8개인가 있어요. 8개인가 9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해져 있어요. D sum, D average, D max, D minimum, D count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서만 출제가 돼요. 8개가 아니구나. 8개가 아니라 16개인가? 16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dcount, dsum 헷갈리니까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는 d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많지는 않아요. dcount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어디로 다 도망갔대? 안 보이지 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것들. 그 어려운 것들은 안 나오고요. 그 중에 정해져서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dsum은 뭐 하는 것 같아요? 합계 구하는 거.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해라. d-average는 평균 구하는 거예요. 여학생들 중에서 뭐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d-max는 조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개수가 몇 개냐? 근데 개수가 몇 개냐인데 하나는 A가 붙은 게 있고 하나는 A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건 A가 붙어 있는 거예요. A가 붙어 있지 않은 거는 숫자만의 개수. 여기 보시면 관람 가능이라는 글자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카운트는 개수를 못 써요. 디카운트 A로 써야 돼. 디카운트 A. A는 뭐냐면 all. 이 함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뭐.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놓고요. 는 D 카운트 A 여기 있네. D 카운트 A. D 카운트 A라고 쓰고 나면 괄호 열고 나면은 세 가지를 물어보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를 물어보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데이터 전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디냐면 코드 여기 있는 글자부터 스크린 수까지만 잡으면 돼. 스크린 수까지. 감점 포인트하고 상형횟수 순위는 블럭에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원래 이거는 없었던 거를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포함을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야. 그 다음에 컴마. 필드 항목. 어떤 항목의 개수를 세려는 거예요? 12세 이상 관람 가능한 영화가 몇 개 있냐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봉일의 개수를 세도 되고 장르 개수를 세도 되고 영화명의 개수를 세도 되고 코드의 개수를 세도 상관없죠. 어차피 12세 이상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세우면 되니까 관람 가능의 개수를 세도 되고 어떤 거의 개수를 세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필드라는 말은 뭐의 합계를 구할 건지 뭐의 개수를 구할 건지를 물어보는 항목이니까 어차피 12세 이상은 용의 출연이나 비상선언이나 정치관 후보나 후보가 아닌 후보 그 다음에 외계인 일부나 어차피 영화명의 개수를 세나 장르의 개수를 세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어떤 걸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봉일을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 뭐냐면 우리말로 조건. 조건이 뭐예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건을 쓰는데 여기 어디 갔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죠. 입력 데이터가 뭔데? 12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클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람 가능이라는 항목이 12세 이상 이렇게 꼭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15세 이상은 어떻게 잡아? 관람 가능이 15세 이상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 조건을 못 잡아. 12세 이상은 붙어 있으니까 항목 이름과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는데 15세 이상은 글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못 잡고 대신에 여기다가 관람 가능 15세 이상이라고 다른 데다 써놓고 거기를 블럭을 잡아야 돼. 근데 얘는 다행히도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으면 돼. 그리고 엔터를 치면 4개 맞네. 12세 이상이 4건 나왔잖아요. 그랬죠. 이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는 항목이고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게 있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반드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항목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해봤단 말이야. 상형 횟수가 큰 수가 1등이다라고 할 때는 알맹이만 잡았어요. 이렇게 알맹이만.
그렇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항목 이름이 반드시 이렇게 포함돼야 돼. 항목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러면 12세 이상이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나? 코드는 생략해도 되죠? 코드 생략해도 돼요. 어차피 관람 가능이 12세 이상이니까 요게 포함되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지. 왜냐면 조건이 빠지잖아. 조건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조건 항목을 포함시킨 조건 항목을 포함한 전체 항목을 포함시켜야만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영화명이 몇 개냐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면 8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 이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감점 포인트하고 상형횟수 순위는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데이터는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야. 그러면 코드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코드부터 개봉일까지 들어가도 되고 관람 가능까지만 들어가도 돼. 어차피 중요한 건 관람 가능이 15세, 12세 이상이라는 거는 포함시켜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다 잡아서 하면 제일 깔끔하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평균 구하는 게 평균. 근데 이게 조건부 평균이죠?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액션 장르가 몇 개야? 하나. 액션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그렇죠? 액션 장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스크린이 몇 개 있을까? 스크린이 2389, 1959, 1625 이 세 가지 중에 평균이니까 199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표현된 거를 기준으로 스크린 수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드라마의 스크린 수의 평균이 아니라 액션 장르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조건부 평균이에요. 원래 조건부 평균은요, 는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별도로 함수가 있어요. 있는데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고 sumif와 countIf를 출제시킨다. 에버리지 if면 딱 해결이 되는데 얘를 물어본 경우는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sumif하고 countIf를 출제하더라고요.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써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렇죠? 그럼 저라도 에버리지 if 하나를 물어보지 않고 sumif하고 에버리지 if 두 함수를 물어보면 두 가지를 알아야 답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좋지. 출제위원이 고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쓰면 바보. 이거 쓰면 되지 뭐하러 두 개를 쓰냐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씁니다. 는 sumif는 함수는요, 범위 조건 이렇게 써요. 는 countIf는요, 범위 조건을 써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한다. 이거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빼먹었다. 여기다 합계를 구할 범위가 빠졌네. 카운트 이것도 스펠이 틀렸다. 카운트 if는 개수를 구할 범위를 따로 정해주진 않아요. 근데 sum if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고 average if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따로 정해줍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여기다가 는 sum if 가로 열고 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 크리테리아 sum range라고 써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range는 뭐냐면 액션 장르라 그랬죠? 여기죠. 여기. 액션인지 드라마인지 애니메이션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가 장르잖아. 장르. 여기 장르라고 이름을 정해 줬거든. 미리. 그 장르라고 떠 이렇게. 이거를 D의 5번째부터 D 12번째라고 쓰면 안 되고 꼭 장르라고 써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따옴표 열고 액션이라고 쓰고 합계 구할 범위는 스크린 수니까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면 돼. 이게 만약에 T5부터 T 12번째라고 쓰면 이거는 틀린 거야. 틀린 거. 왜냐면 이름 정의된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 장르란 이름으로 여기를 장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었거든. 여기를 장르란 이름으로 문제지에 보면 장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시오라고 했었거든.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이제 카운트 if는 장르에서 액션을 쓰면 돼. 액션. 그럼 장르가 몇 개 나오지? 장르에서 그 액션이 아까 3개였나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정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주는 거지. count if로. 원래는 이렇게 안 쓰고 sum if 대신에 average if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average if란 쓰란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여기 보니까 sum if하고 count if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 average if를 쓰면 참 좋은데 이렇게 출제를 안 하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이렇게 시키더라 이거지. 실제 업무에서는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시험에서는 이걸 출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이걸 태어나서 처음 하셨잖아. 태어나서 처음 하셨기 때문에 엑셀도 헷갈려 죽겠는데 1991 나온 거 이렇게 딱 답이 되는 거지. 함수 계산이 한 문제당 20점이에요. 우리 지금 4개 맞췄잖아요. 그럼 80점이 되지. 아까 220점 중에서 120점 입력했고 80점 들어가면 200점 된 거예요. 200점. 이제 2개 남았잖아. 2개 마저 계산하면 이제 240점이 되는 거예요. 200점 이상이면 자격증 합격이거든. 취득이거든.
근데 이제 처음 시험 보러 가셔서 계산 작업을 4개, 5개씩 척척 하시는 게는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산 작업 때문에 등급이 이제 B등급, C등급 나왔다가 이제 다음에 또 연습 더 해서 욕심내서 이제 A등급을 받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죠. 오늘은 계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2개 빼놨어요. 아직 맥스하고 vlookup 함수 2가지는 빼놨는데 맥스는 아주 쉬워요. 맥스는 아주 쉬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vlookup이 좀 복잡합니다. 얘는 시험에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IT 역사상 한 번도 누락된 기회가 없었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외워서 가시는 수밖에 없어.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개 함수 더 마저 계산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를 다른 데도 이렇게 옮겨 놓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또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방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댁에 가셔서 공방에 있는 거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특히 함수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안 쓰는 달력을 뜯으면 뒤에 빈 종이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볼펜 연필 들어가고 다 적었어요. 그러다가 화이트보드를 하나 샀어요. 집에. 화이트보드에 적는 거야. 그거 적어놓은 걸 보고 엑셀에다 입력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우리 책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답이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이제 타이핑하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종이에다 써보셔야 돼. 본인이 이 과정을 이런 과정을 쭉 쓰셔가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답이 이상하다. 그럼 왜 이상한 거지? 정답하고 비교해서 틀린 데를 또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연습이 돼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함수 작업은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는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